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노비통, 이것은 600 올인원 로션. 물건 만지기 겁나는 정전기에 피부는 간질간질 버짐이 피어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그 내 얼굴은 촉촉하고 싶고 어머 피부 좋으시네요 는 듣고 싶지만 수입 화장품 가격표를 보면 어이가 없고 이것저것 순서대로 바르기는 귀찮은 염치 없는 남성을 위해 태어난 600 올인원 로션이 있습니다. 명품 화장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레시피와 재료에다가 그 귀하다는 부활초를 집어넣고도 150ml 대용량 1+1 이거 2통이 29,000원. 저 역시 염치 없는 남자라서 이것을 바른 지가 뭐 2년이 넘었습니다만은요 만족도가 쩔어버립니다. 피부 방치하는 분들도 고통스러워서 화장품 쳐다보는 계절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룩백 추천합니다. 검색창에 룩백 치시고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TV 적어주십시오. 왜? 잘난 척 하고 싶어요.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이없는 카카오 생각 없는 카카. 주말에 카카오톡이 죽어버렸죠. 관련된 이것저것 다 죽어버렸어요. 뭐 아직도 불안합니다. 이거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답니다. 온 나라가 소통이 먹통이 되면서 불통 상태가 되어버렸죠. 선진국 진입이 눈앞에 있던 나라에서 물론 뭐 지금은 뒤로 가고 있지만은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연매출 6조 원이 넘는 회사가 이런 상황에 대비를 했어야죠. 재계 서열 5위에 빛나는 대기업이 이러면 안 되죠. 수출 기업도 아니고 국민들 지갑에 의지하는 회사가 이러면 안 되죠. 불과 11일 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랬으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났으면요 버는 만큼 투자를 안 한 것이지요. 똑바로 안 해요. 예? 내가 카카오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데 택시에 대리에 쇼핑에 선물하기에 뭐 얼마 전에는 뭐 카카오 스토리란 거 타고 뭐 계정 통합하라고 반협박을 해갖고 뭐 스토리가 누구 스토리인지도 모르는데 아주 뭐 컴맹 입장에서 한참을 깽깽대면서 회원수까지 올려줬더만은 계정만 통합하지 데이터 센터도 한 군데로 통합을 해놔갖고 이 난리를 만들어요.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들 다 잡아먹고 경쟁자 사라져갖고 독점하게 되면은 가격 뻥튀기 해가지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불고 그렇게 잔뜩 배불렸으면 책임감이라도 좀 있어야지. 진작에 데이터 센터를 두세 군데 더 만들어 놨어야지. 목조 색깔 네이버도 안 하는 짓거리를 며칠째 하고 앉았어요. 참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게 다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소통이 먹통 상태로 불통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억지죠?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도 억지 좀 부려봅시다. 이 억지가 상비약인 짓담도 있잖아요. 윤정부와 국힘이요. 그들이 만병통치로 쓰는 짓거리가 억지예요. 세상 모든 것이 문정부 때문이라고 우기고 덮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진영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문정부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해외 토픽감의 망신스러운 사태가 왜 이 정부에서는 수시로 일어날까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 욕하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그걸로 거짓말로 덮으려다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세계에서 꼴등이고 어쨌든 카카오 사망사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것들은 따로 있는데 왜 카카오톡이 죽어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윤정부와 국힘이 지들이 사태를 키워놓고 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일이 있죠. 돌아온 북풍입니다. 북한이 뭐 9.19 합의를 먼저 깨고 완충구역에 대놓고 포사격을 내버렸죠. 남쪽이 먼저 도발을 내갖고 대응 조치를 한 것이다. 뭐 군사훈련을 도발이라 본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룰을 지켰고 북한은 그러지 않았죠. 멋대로 해버렸죠. 예,
북한은 이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래왔어요. 그거 다들 알아요. 상식이란 것이 통하지 않는 정부예요. 물론 뭐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상식을 얘기한 입장은 아니지만요. 이런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항상 갈리죠. 역대 민주정부는 달래기를 택해왔고 보수정부는 강대강을 택했죠. 저는 물론 달래기가 답이라고 봅니다. 왜? 다리 뻗고 자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북한을 압박해야 정권이 무너진다고 들어죠.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집니까? 그렇게 무너질 북한 정부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보란듯이 버티고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굶주렸을 때도 큰소리 뻥뻥 치던 북한을 더 압박했을 때도 비웃고, 심지어 뭐 요즘은 쿠데타니 뭐 암살 시도하는 그 흔한 카더라 소문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압박으로 무너질 북한이 아니라는 건 이미 수십 년 동안 증명이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저 같은 놈도 아는 걸 윤 정부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이걸로 만들어지는 꿀을 빨고 싶은 겁니다. 북풍이란 것은 적폐들한텐 젖과 꿀이 흐르는 치트키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뭐 꿀은 아니고 설탕물 정도로 농도가 옅어지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이거라도 빨아야죠. 할 수 있는 게 압수수색이랑 북풍 정도 말고는 없으니까요. 물론 윤 대통령은 정말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큰하게 술이 오른 상태에서 주변 간신이 그럴듯하게 꼬셔대면 진짜 이렇게 될 줄로 믿을 수도 있어요. 바로 다음날 북한이 항복한다 뭐 이런 꿈에 젖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고개를 젓게 만드는 당사자가 바로 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는 대통령 자신이죠. 그 큰일을 허겄다는 사람이 자그마치 윤석열입니다. 미국도 못하는 것을 윤석열이 할 수 있다고요. 외국 정상만 보면 눈도 못 마주치고 메모지만 보고 앉았고 뒤돌아서 가지고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분이 북한하고 담판을 접은다고요.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뒤로 빠지고 부하들 시켜갖고 탄압을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나서갖고 직접 그 큰일을 하신다고요. 자기 부인도 어쩌지 못하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를 엎드려 불게 한다고요. 귀신 무서워갖고 들어갈 집도 못 들어가고 장례식 조문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분이 무서운 거 모르는 북한을 잡겠다고요. 단언컨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분입니다. 미국이 돕고 있다고요. 예, 도와주는 것은 고맙죠. 같이 훈련하고 압박을 하죠. 미국 사령관도 얘기했죠. 허벌나게 큰 항공모함이 지척에 와갖고 보란듯이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 김정은이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미국 국민이 죽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하면은 뭐 왕같이 사는 김정은이 자기도 죽을 일이니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또 연평도 같은 곳에다가 미사일 쏴대면은 스미스나 브라운 씨가 죽어버립니까? 김아묵의 아들과 이아묵의 아버지가 죽어버리죠. 그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어르고 달래는 것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은 생업에 진력하십시오 라고 떠드는 윤정부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인디, 국민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정답인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끝간데 없이 같이 싸우자고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법사들인지 친일파 후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없는 사람들 잡는 짓거리들은 좀 그만들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윤석열과 친구들은요,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의도적으로 위험을 키워버리고 있습니다. 쏴봐 뭐 이러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윤석열과 친구들은요, 북한이 더 도발을 하길, 어쩌면 제2 연평도 사태를 은근히 바랄지도 모른다는 아주 서늘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들이 뭘 해도 저항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야 지지율이 오를 테니까요. 요즘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항상 그렇듯 뭐 벼랑 끝 전술로 불리는 철저한 계산 아래 실리를 챙기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요, 저는 이번만큼은 북한이 그냥 감정의 흐름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냐고요? 얼마 전 김여정이 담화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윤석열이란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마치겠습니다. 카카타워야 카카지. 식사하쇼.